임영웅님의 정규 앨범에 다양한 작곡가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타이틀곡에는 이정님이 참여를 했죠. 그런데 레코딩 팀도 어마어마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임영웅님의 음악 가창에 대한 소식까지 좀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님의 음악성을 표현을 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주말 드라마 신사와가씨 OST 팀이 주제곡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를 주인공으로 임영웅님을 영순위로 꼽고 제의를 했는데 임영웅의 답변은 일주일이 넘어서야 도착을 했다. 그 지체는 대선배 이문세가 부른 원곡을 다시 부를 만큼 나는 자격이 있을까? 두 번째는 부른다면 어떻게 불러야 하는 걸까? 세 번째는 OST에 어울리는 가수로 제 역할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이 곡의 작사가 강태규 이사님이 곡의 구조, 흐름, 리듬, 멜로디, 스토리 모두를 이문세 후임으로 적합한 가수가 임영웅이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가 아니었다면 이 곡은 2012년 이후에 10년 만에 폐기가 됐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심 밖의 곡을 단박에 대박곡으로 거듭을 냈고 무엇보다도 곡에 대한 관심이 이제 오로지 부르는 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규 음반이나 일반 음원도 아닌 OST에서 새롭게 임영웅이 떠오른 이유가 뭘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오로지 임영웅의 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의 소리는 목과 머리, 가슴으로 부르는 가창과 음악을 다루는 태도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박자를 농단하지 않습니다. 멋을 위해 뒤에 있는 음을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법이 없이 작곡가가 정해준 박자의 정도에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곡을 있는 그대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는 효과는 작곡자의 의도가 살아있는 오리지널을 완전하게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데요. 임영웅은 심지어 트로트를 부를 때조차도 이 기교 위주의 박자 노래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상 정확하고 원곡을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서 감정의 해석을 해내죠. 이게 이제 임영웅의 주특기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도 박자와 연관성이 있는데 박자를 지킨다는 게 음악에 대한 기본 능력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기교미를 높인 스타일의 곡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간결하고 기본적인 팝이나 트로트 음악 위주의 기본 음악에 충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자질이 이제 표현과 해석이라는 임영웅의 세 번째 엄청난 능력이고 그의 음악의 요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영웅은 곡을 부분적으로 숙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거죠. OST에서 성공한 수많은 가수들을 대체로 가창의 특징이 살아있는데 대표적인 가수로 백지영이 있다. 백지영은 구구절절한 감성에 허스키한 음색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통해서 OST 여왕으로 군림을 했다. 임영웅은 이에 비해서 나름 미성이다가 음색이 특출난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곡 전체를 노래가 아닌 드라마처럼 흡수하는 능력이 있으며 백지영이 슬픈 곡을 피를 토하면서 밑바닥 감성을 짜낼 때 임영웅은 A불비 정신으로 즉 슬프지만 슬픔을 나타내지 않는 이런 표현법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그의 덤덤한 가창이 시작이 되고 한숨을 길게 늘어뜨리며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때 듣는 이의 머리와 심장은 그의 스토리를 맹렬히 추격을 한다고 표현을 해요. 표현을 너무 잘하셨네요. 이게 임영웅의 주특기죠. A불비. 슬픈 노래고 분명히 슬퍼 보이는데 내색을 안 해요. 그런데 노래를 듣고 있으면 슬프죠. 지금 제대로 딱 찝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특별하고 별 감정이 없는 듯한데 가슴에 깊이 맺히고 묻힌 듯 도트라지고 튀는 듯 가라앉는 이 특별한 정서는 음악에 대한 임영웅만의 독특한 해석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냥 첫 OST 성공이 우연일까라고 치부를 할 때쯤에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다시 한번 노래를 선보였는데 정박자와 해석으로 다져진 임영웅의 가창의 진수를 발견을 했다. 역시 발매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찍었다. 세 가지의 가창 요소와 함께 돋보이는 음악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이 음악이 자신의 소리를 타고 어떻게 안착할지에 대한 적지 않은 고민을 한다는 점이다. 즉 임영웅은 어떤 곡에서도 힘을 주지 않는다. 되레 부르는 곡마다 힘을 뺀 그의 잘 부르려고 노력하지 않고 제대로 부르려고 마음을 쓴다. 그래서일까? 원곡자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가 부른 다른 가수의 노래들은 모두 임영웅이 원곡자 같다. 이 곡이 이런 느낌을 안겨줄 것이라는 자신의 해석과 믿음, 음악을 대하는 남다른 자세가 자기 곡처럼 만드는 비결인 듯 했다. 2년 6년 만에 내놓은 정규음반 I'm Here로도 잇따른 OST의 성공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아 보인다. 단독 콘서트 역시 그렇다. 임영웅은 우연히 빚은 행운이 아니라 필연이 낳은 대중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댓글을 보면은 모처럼 제대로 된 한 편의 글을 읽은 기분이네요. 임영웅은 목소리가 오케스트라 악단 같죠?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에 다양한 작곡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타이틀곡에는 이정님이 참여를 했죠. 그런데 레코딩 팀도 어마어마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임영웅님의 음악 가창에 대한 소식까지 좀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님의 이제 오케스트라 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정님이 임영웅님의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만들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이 곡은요, 오징어 게임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정재일님이 편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양시호님, 임헌일님, 또 부다페스트 스코어링이라는 오케스트라 팀이 좀 참여를 했는데요. 부다페스트 스코어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부다페스트인지 좀 소개를 쭉 해드릴게요. 되게 수세기 동안 음악적인 전통이 좀 쌓인 곳입니다. 중부 유럽에 위치한 부다페스트 스코어링은요, 몇 세기 동안 음악의 전통, 중부 유럽 지방에 자리한 부다페스트 스코어링은 음악 문화 유산을 현대에 세련된 아날로그와 디지털 녹음 장치를 결합을 시킵니다. 1980년도에는 영화사들이 예산을 줄이면서도 영미권 밖에서 자신들의 질 높은 영화 음악을 녹음하기 위해서 자리를 찾다가 부다페스트로 왔습니다. 처음이자 최고로 영화 음악을 많이 녹음을 하게 된 장소가 바로 부다페스트인데요. 헝가리로 영화 음악을 녹음을 하러 간 미셸 르그랑드, 알렌 맨켄, 제리 골드스미스, 크리스마스 캐롤 등등 영화 음악을 녹음할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헝가리의 이제 심장인 셈이죠. 또 이곳에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자분들은요, 제일 고귀한 헝가리안 심포닉 오케스트라에서 나오고 클래식은 물론이고 현대 음악까지도 다 잘하도록 차근차근 숙련된 교육 과정을 밟아와서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100편이 넘는 영화와 TV 활동을 보유한 부다페스트 스코어링 오케스트라는 영화 업계에서 명성을 쌓아왔고, 또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디즈니랜드 쇼, 되게 유명한 쇼죠. 또 슈퍼볼, 또 스티비 원더, 이분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분이죠. 또 마이클 부블레, 임영웅님이 마이클 부블레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음악도 많이 숙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KBS 단독 콘서트 사전 녹화 때 음악 총괄하신 분도 그렇고, 이번에 임영웅님에게 음악을 준 손이 참 곱던 그대의 작곡가 분도 마이클 부블레를 떠올렸다고 하죠. 좀 이런 분들도 함께 녹음을 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임영웅님의 이 정규 앨범에 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레코딩 작업을 좀 함께 한 것입니다. 이적이라는 최고의 작곡가님이 참여를 했고, 제가 이 부다페스트 스코어링 여기에 이제 음악 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이게 저작권 문제상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요, 다들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들으면서 연주를 하고 있죠. 오케스트라 분들이 정말 칼같이 연주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클 부블레나 스티브 원더 같이 유명한 스타들도
함께 좀 작업을 하는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에 대한 완성도가 정말 엄청나다는 걸 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최고의 작곡가 분들과 또 최고의 아티스트와 또 최고의 오케스트라 부다페스트 스콜링이 만났습니다. 임영웅님의 행보는 지금부터가 아닐까 싶네요.